지금까지는 프랑스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네덜란드 연결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좋아해 주셔서 이번에는 러시아를 연결해서 상황을 들어볼게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2016년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약 한 4년 정도 거주하고 있는 김인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즘 들어서 또 러시아가 코로나19 그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 살고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숫자 같은 거는 저도 매일 확인을 하는데 그 심각성을 제가 체감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앞에 이렇게 보여드린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인 세계 제3대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제 에르미타시 박물관인데 그 박물관이 원래는 사람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이 시기면은. 왜냐하면 이제 관광 성수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쫙 서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으러 이렇게 몰려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이렇게 한산한 것을 보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얼마만큼 심각해졌는지를 좀 체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매주 거의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내지는 이제 강요 회의를 해서 어떤 정책을 새롭게 좀 더 강화되는 정책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가 심각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가장 체감이 될 때는 이제 서울에서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러시아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심각하다 그러던데 너 괜찮냐?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아직까지 확진자는 없고요. 확진자는 없는데 이제 그냥 건너 건너 듣기로는 확진자가 있긴 있는데 무증상 확진자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뭐 러시아만의 특성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 내에서도 무증상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서 사람들도 좀 심각하게 인식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한인들 중에도 확진자가 있나요?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러시아의 수도였고 지금 도시 규모는 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인 교민 수는 10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5, 600에서 1000명 사이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확진자는 없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전세기가 와서 이제 한국으로 가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확진자가 한 분이 있었다는 얘기는 유학생인데 쌍크 분은 아니고 한 분이 계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교민들 중에 한국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출국하는 비행기도 다 막혔어요, 러시아가.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한국에 좀 급히 가셔야 되거나 여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원격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 여기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이제 요청을 해서 전세기가 2차례 정도 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도 한 번 지난주 토요일인가? 예, 지난주 토요일에 한 번 있었고 그 전에도 한 2주 전에 한 번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몇 번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경을 아예 막아둔 상태인 거죠? 지금 입국은 전혀 안 되는 거죠? 예, 원래는 5월 초인가까지를 국경을 막기로 했다가 어젠가 그젠가 푸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무기한으로 그 출국도 다시 입국도 금지한다는 그런 무기한으로 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죠. 사실 뭐 외교관들이라던가 몇 명 이제 좀 특이한 그런 군에 속하는 분들은 들어올 수 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입국을 무기한으로 그러니까 입국 금지를 무기한으로 연장한다는 발표가 얼마 전에 났습니다. 그럼 지금 러시아의 그 확진자 수나 그 사망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예, 제가 그 러시아 공식 사이트 숫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4월 30일 기준 러시아 확진자 수가 총 10만 6,498명이고요. 전일 대비해서 7,099명이 증가했고, 그리고 11,619명이 완치되었고, 그 1,07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4,062명이고, 전일 대비 확진자는 이제 추가적으로 336명,
완치자가 779명, 사망자가 29명이고요. 좀 모스크바가 좀 많은 편인데 여기는 모스크바는 좀 안 나왔네요. 근데 모스크바는 아마 10,000명 단위일 거예요. 몇만 명일 거예요, 거의. 3, 4만은 확실히 없는 것 같고, 네, 좀 모스크바가 심각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좀 잠잠하다가 요즘 최근 들어서 이렇게 러시아가 좀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음. 그게 저희도,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신천지라던가 그런 뭔가 특수한 사건 때문에 이렇게 확 늘어난 그게 보이는데 러시아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러시아는 약간 코로나 바이러스 유럽 내에선 약간 후발 국가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유럽에서 좀 한참 이탈리아에서 날릴 때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좀 별로 심각하지 않아, 숫자가 되게 미미했거든요. 한국이 한참 피크 찍을 때 러시아는 그냥 여기가 안전하지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유럽에서 심각해지는 걸 보고 3월 말쯤 이제 대통령이 그 4월 말까지 그 휴무일을 제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넘게 모든 국민들에게 또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도록 명을 내린 거죠. 그래서 원래는 집에 얌전히 있으라는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내린 건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약간 분위기도 좀 이렇게 엄격하게 만들고 이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고 자가격리가 의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니라 권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고니까 처음에 며칠 정도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집에 자가격리 잘 하고 사람들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11일까지 휴무일이 다시 좀 늘어났고 자가격리는 계속 권고인데 오늘 나가서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차가 막히는 상황이 좀 자가격리 시기에는 좀 특이한 현상이긴 하죠. 근데 왜 러시아에서 갑자기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여기도 그 마스크를 쓰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한 3분의 1 쓰시나?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많이 듣는 말이 마스크 도움 안 된다고. 마스크 도움 안 된다는 말 진짜 많이 들어요. 그리고 러시아 전역은 아니고 상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게 그러니까 물론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거의 심각성은 좀 부풀려진 거다.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심각한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풀려서 뭔가 그것을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부풀린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꽤 많아서 그게 좀 저는 신기했어요. 아니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럼 그거가 다 조작이라는 말이냐 이랬더니 그럴 수도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 했더니 본인들한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보다는 이로 인해서 모든 경제 활동이 마비됨으로 인해서 그 나타나는 그 피해가 너무 큰 거죠. 예를 들어 관공서 같은 경우는 월급이 제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진짜 직격탄을 맞는 뭐 여행사, 항공사 이런 데는 다 해고되거나 아니면은 뭐 무급으로 전환이 되거나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정말 막말로 집세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유가랑 또 연관돼가지고 러시아는 좀 유가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거든요. 지금 달러 가격이 오르고 루블이 꽤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그것도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경제가 마비가 되니까 내 생활이 문제라고 내 집세 내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자체를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거의 다 문을 닫은 상태인 거죠? 뭐 레스토랑이나 뭐 쇼핑몰이나. 레스토랑은 이제 배달만 돼요. 배달은 되고요. 쇼핑몰도 저는 아예 닫은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슈퍼는 돼요. 슈퍼는 기본적으로 다 열린 것 같고요. 근데 레스토랑은 조금 좀 애매한 게 일반 예를 들어 스타벅스 같은 카페는 다 닫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빵을 파는 곳은 또 열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뭐 여기서 처음에는 다 닫는다 이랬는데도 어떤 곳은 또 이렇게 이 카테고리는 열면 안 되는 카테고리인 것 같은데 열려 있는 데도 있고 여기는 또 닫혀 있고 그래서 좀 그게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동 제한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그렇게 그 통행증 같은 그런 이동 네. 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든요. 근데 그런 네네. 거는 없나 봐요. 모스크바는 있어요. 모스크바는 있어서 원래 모스크바가 하면은 상투도 거의 2, 3일 내로 거의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근데 공식 확진자 숫자로 따졌을 때 지금 모스크바가 상트의 거의 10배일 거예요. 10배가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그 통행증 제도가 있는데 상트는 그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은 계속 나오는데 아직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예, 없습니다. 예. 왜 모스크바가 이렇게 특별하게 확진자가 많이 나올까요? 저도 신기해서 처음에 인구수를 봤더니 모스크바가 서울보다 인구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스크바가 한국이 서울이 1,000만 명이 좀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 음. 900만 명인가? 근데 이제 모스크바는 1,100인가 1,200인가 좀 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모스크바에 있는 지인이 남편이 의사예요. 또 그 코로나 진짜 그 병동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상황이 심각하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스크바는 아무래도 사람도 더 많고 뭐 접촉 이런 게 있을 일도 많고 대중교통이 그리고 지금 다 막히진 않았어요. 하려면 이용은 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감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뭔가 하나의 커다란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확 늘어났다기보다는 뭔가 꾸준히 늘어나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전세기로 돌아간 한국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자마자 한국은 이렇게 검사하고 음성 대부분이 음성이 나왔겠죠. 근데 2주 뒤에 자가격리 후 끝나고 또 검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좀 진짜 심각하지 않으면은 검사하기가 그렇게 한국처럼 편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한국처럼 그렇게 빨리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갑자기 병동에서 그 모든 환자들을 수용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증상인 경우는 집에서 치료를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제 시정부 입장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지금 마스크를 사고 싶으면 살 수는 있나요?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천 마스크도 살려면 살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천 마스크, 예, 천 마스크를 봤더니 천 마스크 같은 거는 살 수 있고 뭐 뭐지 그 고무장갑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라텍스 장갑. 예. 그거 장갑도 뭐 개수 제한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한 50개 정도 이상은 한 사람당 한 번에 못 산다라고 해놨는데 그것도 사람을 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제 여기 계신 교민분들은 좀 더 편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총영사관에서 그런 거를 빨리빨리 이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대량 구매를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아는 지인도 러시아 친구가 그걸 못 구해가지고 친구한테 오히려 부탁해서 막 얻는 경우도 보긴 봤습니다. 근데 물론 가격이 싸진 않죠. 그래서 그런 일회용 마스크 하나가 지금 한 500원? 이게 싼지 비싼지 제가 지금 시세를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서는 많이 오른 가격일 거거든요. 그래서 딴 데와 마찬가지로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마스크를 사기는 너무 비싸거나 그러진 않나요? 생활 그러니까 수준에 오늘 비해서? 러시아 사람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한국보다는 물가가, 그러니까 물론 모스크바는 한국보다 그러니까 서울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요. 뭐 종목에 따라, 그러니까 뭐 품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상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 서울보다는 좀 물가가 조금 싸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싼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물가에 비해서 근로소득 수준은 현저히 낮아요. 제 생각에는 두세 배 낮다고 해야 되나? 근데 마스크 가격이 그렇다고 막 매우 그거에 맞춰 싼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사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천 마스크인데 안에 이렇게 필터 껴가지고 이렇게 뺄 수 있는 거? 네, 그런 거 쓰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 마스크에 대한 러시아 정부 방침은 없나요? 꼭 써야 된다거나 뭐 할 필요가 오늘 없다거나.
네. 오늘 마침 봤는데 그것도 레코멘데이션 그 권고로 나오더라고요. 웬만하면 쓰고 다니고 여기도 이제 뭐 사회적 거리 1.5m 유지하는 거, 뭐 손 씻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군데 공익 캠페인 같은 거는 잘 붙어 있고 예, 붙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그런 대처를 한국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예. 러시아가 바라보는 한국의 그 코로나19 대처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나요? 러시아에서? 오늘 마침 뭐 한국이 4월 30일 부처님의 날인데, 그러니까 국내 확진자 수가 0명이래요. 그러니까 4명이 있긴 있는데 다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래요. 이제 그 얘기 듣고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지금 상트만 오늘 하루 확진자가 290명이었나? 되게 많았거든요. 300명 넘었나 이랬는데 어떻게 0명이 될 수 있지? 이랬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기 전부터 이미 한국이 잘 대처하고 있다는 거는 물론 이제 뭐 해외 소식에 관심 없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겠지만 언론사에서도 잘 알고 이제 심지어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러시아 언론사에서 좀 이렇게 인터뷰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정말 성공적인 방역 모델 이런 주제로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그 기사가 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상태 시장부 같은 경우도 한국이 어떻게 해서 잘 극복했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뭐 진단 키트 뭐 이런 것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한국의 진단 키트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 일단은 한국이 성공적인 그런 방역 모델이라는 점에서는 러시아에서도 당연히 인정을 하는 분위기죠. 물론 이제 뭐 그런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보지는 않겠지만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도 언론에서 좀 그런 얘기를 하는 편이네요. 한국의. 예, 꽤 있어요. 정말 그 성공적인 한국의 그 코로나 방역 모델이라는 그런 기사로 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갔어요. 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그 초반에 또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예, 어떤가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가요? 저희가 그걸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지금은 없는데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좀 그 스킨헤드라 그래서 좀 동양인 혐오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잠깐 여기서 공부를 했다가 다시 온 건데 다시 오니까 그런 스킨헤드가 아예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부에서 굉장히 통제를 해서 없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 걸 걱정했는데 한 번 어떤 한국인이 그 한국인 마트 앞에서 뭐 살짝 당할 뻔했다는 소식은 있었어요. 그걸 듣고 이번에요? 사람들이 조금 맞았다고 했나? 좀 음. 긴장을 했는데, 그 뒤로는 별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다행히 없죠.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저희 토요타가 공지에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행히 러시아에서는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심하세요라는 그런 공지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거죠, 사실. 그때 한 번 듣고는 상태에서도 없었던 것 같고 모스크바는 잘 모르겠네요. 예. 그 매주 지금 그 푸틴 대통령의 대통령 담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을 예. 주로 말을 하나요? 근데 이제 담화를 할 때마다 이제 대통령이 연방 정부에서 뭐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스크바가 이제 그걸 받아서 모스크바 시장령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며칠 뒤에 모든 다른 연방 주체에서 이제 그 나름의 또 그런 뭐 시장령을 또 내리거든요. 점점 이제 강화되는 거죠. 뭐 처음에는 뭐 어디만 하지 말라고 했다가 뭐 나중에는 갑자기 이제 전면 뭐 통제, 뭐 예를 들어 뭐 피트니스 클럽 가지 마라. 뭐 갑자기 이제 극장도 다 폐쇄 이런 식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했던 대통령 담화 중에서 가장 골자는 이제 5월 11일까지 연장한다는 거. 왜냐면 여기가 5월 1일부터 10일까지가 그 5월 휴가 기간이라 그래서 거의 다 쉬어요. 3일 빼고 다 쉬어요. 근데 그때가 사실 되게 위험할 수 있는 때죠. 사람들 막 놀러 다니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좀 조심해 달라고 당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희 프랑스에도 5월 11일이면 이동 제한령이 끝나거든요. 해제가 돼서 네. 아, 저희는 이제 학교를 다 여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연다고 네. 했고 또 레스토랑과 뭐 이렇게 바 이런 데는 빼고 카페는 빼고
이제 다른 곳은 다 연다고 정상적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다시 이렇게 재개를 한다고 했거든요. 예, 예. 거기도 5월 11일이면 거의 시작을 하나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30일까지 연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30일까지 만약 연장이 되면 2달 넘게 지금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추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럼 너무 경제에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30일까지 연장되지 않겠냐. 만약 점점 심해지면은. 근데 그래도 15일 지나면 뭐 11일 지나면은 좀 정상적으로 이제 복귀하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여기는 되게 모르겠어요. 코로나 자체가 이제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잠잠해지면은 괜찮은데 혹시나 이제 연휴 기간에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연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아마 학교는 아마 이번 학기는 거의 다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저랑 같이 살던 학생도 이제 돌아간 이유가 이번 학기는 그냥 원격으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나 한국으로 가나 차이가 없어서 이제 간 거였거든요. 아, 한국 학생들은 많이 돌아간대요. 유학생들은. 네, 근데 이제 그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진작에 들어갔고요. 유학생 같은 경우는 좀 들어갔는데 그래도 원래 여기 터 잡고 사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나 뭐 가족 다 그런 분들은 다 여기 아직 남아 계시고 그래도 모르겠어요. 유학생들도 뭐 다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지금 뭐 지금 입국 제한이 무제한이라고 하는데 진짜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안 가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다들 생각하기로는 다음 학기가 이제 9월인데 9월 전에는 다 괜찮아지지 않겠냐. 설마 9월까지 이게 가겠냐 이런 마음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동 제한령이 이제 시작되고 나서 다행히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아,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러시아는 지금도 춥나요? 이상하게 눈이 많이 내려요. 지금도 내려요? 4월 말에 눈이 이상하게 많이 내리고 날씨 좋은 날은 되게 좋아요. 근데 어, 저는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긴 하는데 좀 얇긴 하지만 아직 오리털 패딩 입고 다니거든요. 어. 그래서 아직 네, 추워요. 그리고 눈도 지금 한 5번 내렸나? 그래서 가끔 막 눈 내려요. 그렇다고 해서 늘 눈이 내린다는 건 아닌데 오늘은 좀 흐린 편인 것 같고요. 네, 원래 여기 이렇게 날씨가 좋은 곳은 아니라서요. 네. 그 날씨도 안 좋고 또 집에만 있어야 되면 또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도 생기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게 한 달 정도 가니까 이제 지친다는 말을 서로 많이 해요. 서로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니까 꼭 그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자가격리에서 제외다라고 해서 저는 좀 출근을 해도 되는 편이어가지고 출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뭐 우울증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지는 않았는데 이제 집에 계속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하죠. 다들 집에 있으면서 하나 재밌는 게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배달 서비스가 한국처럼 빠르거나 굉장히 뭐 신속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배달 서비스가 거의 최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게들도 못 여니까 이제 배달로밖에 어,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갑자기 인터넷 쇼핑이 확 늘어나면서 사람들도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 쇼핑 많이 하니까 인터넷 쇼핑 쪽이 굉장히 잘 되면서 배달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러시아 이런 배달 서비스가 이렇게 지금 고퀄이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배달 서비스라던가 인터넷 쇼핑 쪽은 아마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확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다 그래도 재택근무인 거죠? 그쵸. 대부분 사람들은 재택근무고 원칙적으로는 이게 유급 휴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회사에 가는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러시아 정부 내에서도 만약에 정부 소유 건물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혜택을 똑같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타격을 많이 받는 곳들이 많고 여기는 아무래도 관광 도시로 유명하기 때문에 여행사랑 항공사가 타격이 좀 많이 큰 편입니다.
지금 러시아 국민들은 이 푸틴 정부의 그 코로나19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잘 한다고 하나요? 아니면 제가 느끼는 거는 정부가 잘한다, 안 한다 이 느낌이 아니라 그냥 코로나 자체 굉장히 회의적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여기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에 레닌그라드 주라는 곳이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하고 경기도 그런 느낌의 그런 곳인데 그 주지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사람들이 너무 코로나 자체를 좀 경시한다? 잘 안 믿는다.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그런 태도가 그러다 보면은 좀 주의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교민들도 이제 한국에 이게 소식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런 거를 조심하거든요. 위생 이런 거를.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걸 잘 믿지 않으면 아무래도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걱정을 많이 하는 기사도 제가 봤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정말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 코로나19 야, 초반에 그랬을 때 대통령 담화를 마크롱 대통령 담화가 처음 했을 때 별말 안 하면서 마지막 프랑스 만세하고 끝났거든요. 그러다가 거의 대통령이요? 네, 그러다가 그 다음 주, 한 일주일 후에 바로, 상황이 갑자기 너무 심각해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우리는 아, 잘 대처하고 있다. 우리는 의료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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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나다. 플러스 만세로 끝났는데, 일주일 후에 아, 이제 우리 전쟁이다. 갑자기 이런 거. 그래서 아, 우리 그 다음날 아, 바로 우리 그 이동 제한령에 들어간다. 약간 그래서, 아, 그리고 마스크도 처음에는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쓸 필요가 없다고 아, 하다가, 그리고 아예 못 쓰겠어요. 그러다 지금은 아, 이제는 꼭 써야 한다고 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자꾸만 바뀌니까 사실 프랑스 국민들은 좀 불신이 있거든요. 음. 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약간 후발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다른 유럽보다 조금 한 템포가 늦어요. 그래서 좀 더 빨리 그런 이동 제한 권고도 내렸고 휴무일도 좀 그래도 다른 유럽 국가가 본격적으로 막 코로나가 확 늘어날 때보다는 좀 더 빨리 시작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빨리 이렇게 막 꽉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마 그런 대처에 있어서는 뭐 국민들이 정부가 왜 이렇게 늦어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갑자기 다 멈춰버리고 우리를 가둬두면은 우리는 뭘 먹고 살라고 이런 걱정을 더 많이 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네. 음. 오히려 약간 그 이탈리아나 뭐 다른 이탈리아만밖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근데 다른 유럽 국가들이 좀 한 차례를 좀 겪는 걸 보고 러시아는 조금 템포가 늦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지도자가 약간 말이 이렇게 횡설수설한다던가 그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좀 규제를 좀 더 이렇게 점점 세지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럼 지금 거기는 사재기는 없나요? 그러니까 모스크바는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 한 달 전쯤에 이게 그 휴무일 내리기 직전인가? 근데 어차피 슈퍼는 계속 열거든요. 그 휴무일이 지정이 돼도 여는데 모스크바 있었다고 하는데 상트는 저도 막 휴지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휴지를 사놔야 되나? 그래서 하긴 샀어요. 사실 저도 샀는데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휴지가 없지 않더라고요. 큰 마켓 가보니까 다 휴지는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사재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프랑스는 예, 보면 오히려 예. 물, 그리고 스파게티, 밀가루, 휴지 음. 이렇게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좀 황당하게도 니코틴 패치가 그 코로나에 네.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살려고 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풍기형. 니코틴 패티가 도움이 된다고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 연구가 아, 들어가서 가지고 그게 아, 어떻게 이제 아직 연구 중이고 임상 실험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프랑스 국민들이 뭐 그걸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건 처음 들어보네. 네. 근데 여기 국민들 느낌이, 그러니까 그래도 정부가 하라니까 지키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지키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자체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더 걱정하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반항적이진 않거든요. 뭐 중요하다는 건 알죠. 어, 그리고 사주기
사재기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 사재기의 문제점이 이제 물량 부족인 거잖아요. 다행히 여기는 물량 부족은 제가 한 번도 겪질 않은 것 같아요. 사고 싶은 걸 못 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제 주변에도 막 물 엄청 많이 사는 사람 봤거든요. 저희 집은 정수기라서 제가 안 산 것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뭐 물 없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네. 한국인으로서 이제 그 러시아의 그런 코로나19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황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그 일어나는 아, 상황들을 보면서. 한국이요? 아니면 러시아가요? 한국인으로서, 그러니까 아, 한국인으로서 러시아가 볼 하는 걸 때, 보면서요? 예, 예. 이제 한국이 특성이 음, 다 오픈했잖아요. 뭐 외국인들도 다 와라, 다 와라 이러면서 오픈하면서 대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은 뭐 일도 다 하고 뭐 이랬다면서요. 제 친구도 뭐 기차로 출퇴근하는데 그냥 했다 그러고. 근데 이제 여기는 처음에 잡겠다고 모든 거를 스톱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 재밌었던 거가 이제 비행기는 오늘부로,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오늘부로 다 멈춘다. 오늘부로 안 된다. 안 되는 경우 벌금 얼마. 이렇게 시장령이, 뭐, 내지는 대통령령? 시장령이 떠요. 당일날요. 그러면은, 당일날. 근데 이게, 예를 들어 항공기가 안 뜬다. 이러면 항공사에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항공사 직원도 그거를 사전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부터 안 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느낌이 이만큼 심각하다라는 그 뉘앙스를 전달하려고 저렇게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항공기 안 뜬다 그랬을 때 한국으로 가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다들. 나 그럼 한국 못 가? 근데 갔어요. 그러니까 좀 그게 조금 흥미로웠죠. 그래서 좀 저게 좀 경각심을 주려고 저렇게 하는 건가. 근데 뭐 안 돼 이러면 진짜 막 정말 만약에 진짜 올스톱 시켰으면 더 황당했을 것 같긴 한데, 다행히 뭐 그러지는 않았고 좀 서서히, 그러니까 물론 빠른 시일 날 이렇게 다치긴 했어요. 근데 당일날 뭐 다칠 거야 이랬을 때 정말 다치고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좀, 예, 그거를 이제 항공사가 미리 몰랐다는 게 조금 이러긴 했죠. 예. 그러면 지금 한국에 들어가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예, 방금 저 같이 일하는 직원이 어, 이거는 이제 러시아 신문에서 나온 말이래요. 올해는 해외 나갈 생각하지 마라. 이런 기사가 뜬대요. 근데 물론 이건 러시아 사람들 뭐 해외 여행을 말하는 걸 텐데, 저는 이제 저도 9월이나 10월부터는 좀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비행기도 다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럴 경우 저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한국을 좀 가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가족도 보고. 그래서 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막 무리해서 가고 싶진 않아요. 만약에 상황이 안 좋은데 뭐 굳이 막 무리해서 가고 싶지는 않고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일인 것 같고, 가면 또 2주 자가 격리 막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갔다 와. 그리고 만약에 그때까지 혹시 아직 입국에 제한이 있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 무리해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 외국에 사시는 네. 교민들 보면은 사실은 그 나라에서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에 그 치료를 네. 받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무서워서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쵸. 네, 그쵸. 네. 그게 사실 제일 크죠. 네. 러시아는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치료자 수가 계속 공개가 되는데 의외로 되게 완치자 수가 꽤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완치했나? 진짜 이 나라가 무증상이 많아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고, 무증상이 모르겠어요. 무증상이 뭐 진짜 자가 없다가 뭐 폐가 망가진 사람도 있다 그러고, 진짜 아무 일 없이 싹 지나갔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치료를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초반에는 갑작스러우니까 좀 우왕좌왕하는 게 있었겠지만, 뭐 그 감염 전문 병원, 전용 병원 이런 수도 좀 늘어나고 있고, 초반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의심 환자가, 그러니까 완전 안심할 때 의심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탈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자기는 여기 있다가 더 병 걸리겠다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은 없는 것 같고, 이제 대신 이제 뭐 병동수가 당연히 뭐 다 충분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경증인 경우는 집에서 치료하라 이런 말도 있는데,
근데 제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주변에 아직 확진자가 없어서 그런지 제가 실제 얘기는 듣지는 못했으나 치료가 되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한국 수준으로 의료 장비라던가 뭐 그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뭐 범죄가 더 많아졌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그 배달부 일을 많이 한대요. 이제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상트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대학교가 상트 국립대거든요. 근데 지금은 배달부로 취직하기가 상트 국립대 들어가는 것보다 경쟁률이 세다고. 근데 여기는 예. 근데 여기는 배달부 하시는 분들이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걸어 다니시거나 무슨 싱싱이 뭐 아니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네, 많아요. 네, 네. 네. 예, 근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음식 배달이 많거든요. 근데 음, 뭐 음식을 주문했는데, 그러니까 그 현장 지불인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집 주소 제대로 안 알려주고 어디서 뭐 내가 내려가겠다 이랬는데 뭐 음식 갈취하고 뭐 때린다던가 이런 일도 꽤 많다 그러고. 아, 네, 이건 좀 소소한 뭐 범죄긴 하지만 어, 그리고 아무래도 그 배달원들이 그게 안전이 그렇게 보장돼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범죄 좀 많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돈이 없으신 분이라던가 알코올 중독자 분들이 좀 거리에 많이 나오셨죠.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뭐 원래 있었던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노숙자들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좀 거리에 많이 눈에 띄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렇게 막 위험한 사람은 못 봤는데 그런 분들이 뭐 밤늦게 인적 없는 곳에서는 좀 위험한 사람들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범죄 범죄에 대한 뉴스는 많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예, 다행스럽게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3월 초부터 2주 뒤가 피크래요. 근데 지금도 그 말이 나와요. 2주 뒤가 피크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피크를 찍고 나아질 것인지 좀 걱정은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이게 면역력이 좋은 젊은 사람들은 무증상이거나 뭐 그렇게 크게 잡아치는 심각한 거.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뿌리고 들고 다니는 그런 소독약 들고 다니면서 어디 뭐 겉옷 다 뿌리고 뭐 이런 거 되게 최대한 조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에 계신 아마 교민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울 거예요. 영명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특히 유럽에 프랑스 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유럽에 계신 모든 교민분들께서 좀 예,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별 치안이나 이런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큰 피해를 안 당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 자체가 빨리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정상적인 생활 패턴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